죽 가져다 놨어 라는 카톡이 왔고 한 번도 끌고 온 적 없었던 차를 끌고 온 거예요. 충격적이었던 건 뒷유리에 아이가 타고 있어요 라고 써 있었어요. 사연 읽을게요. 안녕하세요 송님, 도움이 절실합니다. 지금 손이 덜덜 떨리는 거 어렵게 부여잡고 이렇게 사연 쓰는 거예요. 뭔가 다급해 보이시는데요, 이번 사연자분. 한 번만 제 사연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분들 다 함께 조언 좀 해주세요. 2022년 1월 저는 언니를 만났어요. 언니는 저보다 8살이 많지만 세대 차이 느끼기 힘들 정도로 얘기가 잘 통했습니다. 일단은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제가 정신적으로 많이 지치고 힘들었던 시기였어서 언니가 더 의지가 됐어요. 아무래도 내가 힘들 때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한테 의지하게 되고 그 사람이 그걸 또 잘 받아주면은 그 사람이 내 인생의 구원이자 빛처럼 느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약간 사연자분도 그런 상황이셨던 것 같아요. 언니랑 자만추로 만난 건 아니고 언니한테 먼저 인스타 DM이 와서 몇 번 얘기하고 서로 기프티콘도 주고받다가 실제로 만나게 됐어요. 언니가 직접 제가 사는 동네로 온다고 얘기를 했고 둘이 같이 카페에 나란히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시간이 멈춘 느낌이었죠. 이 순간만큼은 우리 사연자분 약간 동화 속의 주인공 마냥 생각하셨구나. 그런데 언니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고 제가 언니한테 저희 집에 가자고 얘기를 했어요. 아, 우리 사연자분 완전 급작이야. 부릉부릉 우리 집에 가자. 약간 뭐야 미쳤냐? 뭐야 미쳤나봐. 언니는 그건 힘들다고 다음에 날 잡고 놀러 가자고 얘기하고 저는 그렇게 언니를 보냈습니다. 다음 만남에서도 그 다음 만남에서도 언니가 먼저 와줬고 그런데 여기서 눈치를 챘어야 했었을까요? 언니가 절대 외박은 안 하는 거예요. 언니가 외박을 안 하는 이유가 있었을까? 우리 사연자분은 스트레이트로 우리 집에 가자 약간 이렇게 달달하게 말씀하셨는데 언니는 절대 외박은 안 된다. 외박이 안 되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제가 자고 가자고 아무리 쪼르고 꼬셔도 미리 약속된 게 아니라며 외박을 안 했습니다. 자고 가자고 했는데 이 정도면은 아주 그냥 그렇게 저희는 사귀고 2달이 넘어서야 첫 외박을 하게 됐고 심지어 이것마저 한 달 전에 미리 약속을 잡아놓은 외박이었어요. 파국 시그널 보내 찌릿찌릿찌릿찌릿. 그러니까 내 말이 이 말이 긴 말이 계란말이야. 집에 꼭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있나? 아무튼 언니는 외박이 잘 안 됐습니다. 언니가 30 넘도록 집에서 감시를 당해서 외박을 잘 못한다고 중간중간 전화로 보고도 해야 한다며 화장실을 가고 그랬었거든요. 저는 왜 여기서 이상한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운명이라는 생각에 빠져서 앞을 보지 못했던 걸까요? 이제부터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불길한 BGM 깔아주세요. 언니의 행동은 더더 이상했습니다. 저랑 같이 있는데 언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언니는 황급히 핸드폰을 가져가서 화장실로 갔지만 저는 찰나의 순간에 봤습니다. 이거 좀 쎄한데? 어머니라고 써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랑 통화했냐고 물어보니까 엄마랑 통화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를 어머니라고 부르다니. 언니의 집안이 정말 보수적이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맞았을까요? 뭘 그래요? 무섭고 쎄하게. 근데 보통 엄마를 어머니라고 저장하지는 않긴 하지? 나 이거 약간 애매한데? 유부녀. 설마 유부초밥이겠어? 그리고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가 한 가지 있습니다. 언니는 황급히 핸드폰을 가져가서 화장실로 갔지만 연인 사이에서 엄마한테 전화가 온다면 나 엄마한테 전화 왔어. 잠깐 전화 좀 받고 올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냥 황급히 핸드폰을 가져갔다. 라는 게 조금은 수상한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사연자분은 언니의 집안이 보수적인 걸 알아요. 그렇다는 것은 언니가 본인의 집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연자분에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한테 전화 오는 걸 숨겨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엄마가 아닐 확률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하루는 제가 너무 아팠습니다. 코로나가 의심이 될 정도로 기침이 잦았고 열도 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회사도 못 갈 정도로 아팠죠. 그걸 말했더니 언니가 아주 고맙게도 죽 갖다 주게 집 앞으로 직접 오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잠깐 나갈 힘조차 없어서 집 앞에 놔달라고 정말 미안하다고 했어요. 언니는 괜찮다며 너 몸이 중요하지 얘기를 했고 저는 정말 고맙다고 했습니다. 핸드폰을 보고 누워있는데 죽 가져다 놨어 라는 카톡이 왔고 저는 그 알림을 보자마자 베란다에서 언니한테 인사라도 해야겠다 하고 아픈 몸을 이끌고 베란다로 갔습니다. 일단 언니가 굉장히 스윗해요. 아프니까 챙겨주기까지 하는데 우리 사연자분이 베란다에 가서 뭔 일이 생긴 거야 지금. 한번 볼까요? 저희 집이 저층이라서 밖이 잘 보이거든요. 근데 뭐죠? 언니가 한 번도 끌고 온 적 없었던 차를 끌고 온 거예요. 차를 끌고 왔다? 저랑 사귀는 내내 단 한 번도 차가 있다고 얘기한 적도 없고 차를 끌고 온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차를 끌고 왔어요. 더 충격적이었던 건 내가 감히 이거를 계속 추측해도 될까 싶네? 언니가 타는 차 뒷유리에 아이가 타고 있어요 라고 써 있었어요. 그 순간 온몸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랑 1박 2일로 놀러간 날 카페에서 커피를 먹는데 제 얼굴에 크림이 묻었는지 언니가 닦아주려는 신용을 하면서 보통 커플 같으면 이게 되게 스윗한 상황인데 언니가 이런 거야. 엄마 봐봐. 제가 뭐라고? 얘기했더니 아니 나 보라고 말이 헛나왔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 일이 생각나면서 저는 더 미쳐가고 있습니다. 언니가 알고 보니 엄마였던 것이고 어머니가 알고 보니 시어머니였던 것 아니냐? 언니랑은 아무렇지 않게 연락하고 있지만 저는 자꾸 뒷조사를 하고 있고 언니의 폰 갤러리에 아기 사진이 가득하길래 누구냐고 물어봤었는데 조카라고 했던 것도 의심이 가기 시작하고 이것만으로 의심하는 제가 의심병인 걸까요? 이걸 어떻게 대놓고 물어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조송님과 구독자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 이 상황에서 추측할 수 있는 거는 언니가 남편이 있다. 언니가 아이가 있다. 어머니라고 저장된 분은 어머니가 아닌 시어머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뭐 결혼을 한 상태면은 뭐 나 한 달 뒤에 친구들이랑 무슨 약속 갈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다음에 한 달 뒤에 약속을 가고 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가정이 있는 유부녀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는 우리 사연자분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사연 읽을 때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런 상황들을 알게 된 순간부터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여기서 행동을 진짜 잘 취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진짜로 우리 사연자분이 잘못 걸리면 사연자분이 불륜녀가 돼서 소송까지 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댓글 보니까 이혼한 거 아니냐는데 이혼하고 혼자서 애를 키우는 건 아닐까요 혹시? 우리 사연자분이 이런 마인드로 써보게 되면 걸려요. 지금 약하게 마음먹으면 안 돼요. 최악의 상황만 생각하세요. 언니한테 떠볼 때 이럴 거 아니잖아. 혹시 이혼하고 혼자서 애 키워? 라고 했다가 언니가 응 나 이혼하고 혼자서 애 키워 말 안 해서 미안해 라고 하면은 그제서야 아하 안심이다 이럴 거예요? 찝찝함은 계속 남아있을 텐데? 그럼 어떻게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손이 벌벌 떨려요. 이게 잘못하면 언니의 페이스에 말리거든요? 확실한 수를 던져야 될 것 같아요. 대놓고 떠보는 게 답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언니 나 다 알게 됐어 라고만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라면 언니 나 다 알게 됐어 라고 하면 응? 뭐가?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할 텐데 정말 사연자분과 우리가 추측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라면 어떠한 건덕지를 만들어 줄 거거든요? 나한테 할 말 없어? 라고도 덧붙이세요. 증거를 남겨야 돼요. 가정이 있음을 알고 관계를 지속한 게 아니라는 증거를 명확하게 남겨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상황에서 만약에 가정이 있음이 밝혀진다면 난 정말 몰랐고 내가 알게 된 이 순간부터는 언니랑 안 만날 거고 난 알게 됐다고 언니를 떠본 건데 언니가 정말 술술 불었다. 앞으로 언니를 만나지 않겠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조성님, 답장 왔어요. 왜? 뭔가 길게 왔어요? 땡땡아, 드라마 보는 줄 알고 연락 안 했어. 언제부턴가 많이 딱딱해져서 나도 눈치채고 있었어. 그런데 너도 알겠지만 아이는 아직 어리고 남편에게 사랑은 없지만 아빠 없는 아이로 키우고 싶지 않아. 너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은 미안해. 하지만 너도 알잖아. 내 새끼 아빠 없이 키울 수 없다는 걸.
아빠의 빈자리는 네가 제일 잘할 거라 생각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할게. 생각해보고 답장해줘. 심지어 답장 온 것도 9시 51분에 보냈는데 55분에 왔어. 그러면은 거의 칼답이거든? 자기가 어떻게 대답할지 이미 다 생각을 해놓은 것 같아. 마지막에 저거 패드립 아니냐? 그러게. 아빠의 빈자리는 네가 제일 잘할 거라 생각. 진짜 사연자분 어떡해요. 왜 저런 말을 씨부리죠?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프셔서요. 그래서 엄마랑 둘이 힘들게 컸는데 저렇게 말할 줄은 몰랐어요. 진짜 존나 나쁜 사람이네. 너무 역겹다. 지 새끼 소중하다고 제 얘기를 저렇게 할 줄은 몰랐네요. 아빠 없이 키울 수 없다고 얘기한 거면은 남편이랑 관계를 지속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연자분이 우선이 아니고 애초에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지? 이제 알았으니 절대 안 만날 거다. 유부녀인 거 몰랐기에 만난 거다. 꼭 못 박으세요. 이성적이기 힘드시겠지만 약간 이성을 찾으셔야 돼요. 네, 그냥 가정을 지키라고 했어요.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사연 보내기 전까지 계속 추측하고 내가 의심병을 가진 사람인가? 괜히 내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 사연자분? 되게 토닥여주고 싶어요. 일단 이번 사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밤은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마음 갖고 장난치는 쓰레기들이 더 이상 활개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